첫 번째 달려보죠. 비 내리자 출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성큼성큼 걸어가는 저 여성, 가게를 한번 쓱 스캔하더니 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 우산꽂이로 직행. 어머, 이 우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자,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우산 살펴보더니 쏙 들고 튀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한번 살짝 보고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자, 우산꽂이에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있던 우산. 넌 비 맞아. 내 몸은 소중해서 난 비 맞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몇 번 이런 걸 당해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지는 아는데, 이게 지난 29일입니다. 대전광역시 한 의류 판매점에서 발생한 우산 절도 사건인데, 제보자는 저 의류 판매점의 사장님입니다. 전날 비 예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가져다 놨고, 저기 손님 게 아니고 사장님 거 딱 하나만 저기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쓱 한번 보더니 저때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질 때였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인데 이거 내가 쓰고 가야겠는데 하고 저걸 쓱 뽑아서 이렇게 쓰고 간 건데, 저번에도 어떤 남자아이가 우산을 그냥 가져가려고 그러길래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장님이. 근데 저 우산이 또 그냥 우산도 아니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우산이어서 너무 황당하고 화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국밥을 배달시켰더니, 자,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해장국 사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얼큰한 뼈다귀 해장국.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뼈다귀 하나 집어들고 쭉 흡입을 하려는 그 순간 뼈다귀 손잡이 부분에 밥알이 딱. 밥알이. 놀라서 뼈다귀를 자세히 보는데 밥알이 나 여기 있어요. 아니, 난 공깃밥 개봉도 안 했는데? 밥알의 행방을 찾으려 뚝배기를 뒤적뒤적 했더니 저기 우거지 위에 희고 영롱한 자태의 밥알이 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고기 기름장 재활용하는 식당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거 느낌이 남의 테이블 올랐던 뼈다귀 재활용 느낌 스멜. 네, 지난달 30일 일요일 전주에 살고 있는 50대 제보자는 한 유명한 맛집에서 뼈다귀 해장국을 배달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1시간 30분 뒤에야 도착했는데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일단 뼈다귀를 먼저 한 입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뼈다귀는 물론 국물 안에서 밥알을 발견한 겁니다. 아우. 제보자는 당시 테이블에 밥도 안 꺼내놓은 상태였는데요. 바로 전화를 해서 지금 해당 해장국 뼈다귀 재활용하냐고 따졌더니 저희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 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제보자는 바로 환불을 받았고 이 한 입 먹은 해장국도 그대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주방이 작아가지고 밥알이 섞인 거구나. 그럼 그렇지. 주방이 작으면 밥알이 스스로 걸어서 뼈해장국으로 몸을 던지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점심에 뼈해장국 먹었거든요. 되게 찜찜해집니다. 네, 이 제보자분도 굉장히 찜찜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일단 뼈 하나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그 밥알도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안 뱃속으로. 돼. 이 제보자분이 평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 뼈해장국 시켜서 혼술하시는 게 큰 낙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뼈해장국을 생각만 해도 혹독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 왠지 밥알을 먹었을 것 같은 그런 안 돼. 찜찜함 때문에 그 맛집이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저게 얼마만큼이나 저걸 아껴서 돈을 어떻게 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손님의 많은 분들의 기분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만드시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민폐의 달인입니다. 자, 생활의 달인 아닌 민폐의 달인 만나보시죠. 자, 빨간 미끄럼틀 앞에 저 어린이 놀이터, 남성이 스윙하니까 그냥 골프채를 다시 한번 모래 팍 튀고, 스윙할 때마다 모래 팍 앞으로 튀어나가고 말이죠. 아이고, 오늘 스윙 좀 되는구만. 자, 양 변호사님, 제발 좀 연습장 가서 해.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지금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뭐 연습장이 아니더라도요, 저기는요 한강공원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아이들 오는 곳이에요. 아무리 아침 8시라고 하셨지만 저기에 골프치뿐만 아니라 보면 골프화에 골프 복장까지 갖추고 혼자 저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진짜. 도대체 왜 저래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날은 골프 공은 없었습니다. 뭐 모레는 좀 휘날릴지 몰라도, 하지만 실제로 며칠 전에는요
그 근처에 잔디밭에서 골프 공까지 가져다 놓고 실제로 공을 날렸답니다.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다가 주변에 맞으면요, 저거는 그냥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일종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다친 사람도 억울하고 본인도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저 앞에 모래 튀는 거 맞을 수도 있고, 백 변호사님. 이거 골프채 뒤로 했을 때 뒤에 있는 또 애 맞을 수도 있고요. 저거는 너무 위험하죠. 오. 그러니까 골프공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골프채 휘두르면 반격이 꽤 큽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아무래도 주의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 뒤로 지나가다 아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벙커샷을 연습할 데가 없어서 모래밭을 찾아서 저길 가신 것 같은데, 아, 그거 얘기 된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모래밭이 흔치 않으니까. 근데 저러다가 본인 골프를 영영 못 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 다치면.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번엔 말이죠.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거 지금 버스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웠어요, 그냥. 예. 안방이에요. 그냥 퍼질러 누워 있어요. 짐은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고 목과 발은 한껏 꺾인 채로 그냥 자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버스 기사님입니다. 오죽했으면 기사님이 운전하시다 말고 저걸 찍으셨어. 네, 저게 이제 지난 28일에 서울 은평구하고 서대문구를 오가는 7720번 버스 안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20분에 저 버스를 탑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탑승한 곳은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이라고 합니다. 자, 올라오자마자 버스에다가 짐 다 팽개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 누워서 자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종점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버스 기사에 의해서 강제로 하차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술을 먹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간에 최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통해서 과연 저는 어떤 그 회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모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옛날에는 좀 보기가 힘든 건데 요즘에 제보가 저런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런 일들이 자주 보이네요. 그 사건 반장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류애를 조금씩 이렇게 잃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김세론 취업했답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 배우 김세론 씨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포착이 됐다는데 예전에도 그 생활고 때문에 카페에서 뭐 알바한다 뭐 이랬다가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네, 과거에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정직원으로 채용된 게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 속에 저 모자 쓴 여성 김세론 씨 맞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김세론 씨가 서울 성수동에 있는 꽤 유명한 카페에서 정직원인 매니저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카운터도 보고 카페 관리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하고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손님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세론 씨가 작년에 카페에서 일하는 인증샷 공개했다가 아유 우리는 저희 취업시킨 적 없다. 맞아요, 근무력 자체가 맞아요. 없다 해서 자작극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김세론 씨가 뭐 교통사고 합의금이 좀 부족하고 또 소속사와의 갈등 속에서 생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김세론 씨 측근에 따르면 김세론 씨가 지금 연예계 복귀를 포기한 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차분히 다음 차기작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알고 보니 나만 왕따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최근 가족들에게 크게 서운하다는 사연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있는 사연자는 평소 부모님 옆에 살면서 부모님을 잘 챙겨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빠와 여동생이 네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의논하고 연락도 주고받기 때문에 정말 사이가 좋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생각이 깨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자신만 쏙 빠져 있는 가족 단톡
단톡방을 발견하게 된 건데요. 부모님과 오빠, 언니, 여동생 이렇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수로 빠졌다기에는 최근까지 조카들 사진이 공유되거나 서로 근황을 물으면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듯한 모범생이었던 오빠와 여동생에 반해서 좀 철모르던 사연자는 어릴 때부터 자주 사고를 치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만 좀 알게 모르게 오빠와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 새언니와 가족이 됐을 때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 나이를 먹고 대화도 곧잘 나눴기 때문에 사연자는 관계가 괜찮아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빠진 단톡방을 발견했을 때 아직도 내가 싫은 건가? 왜 나만 빼놓은 걸까?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부모님에게도 너무 서운했다고 하는데요. 가족 단톡방에 왜 자기만 빠진 건지 물어보자고 하니까 좀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이 단톡방과 관련한 갈등 정말 많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고요. 자,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당연히 따져야 한다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혜, 이 바보 멍충아, 너 지금 가족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야. 가족 몇 명이나 된다고 실수로 널 빼먹겠니? 네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라고. 아주 그냥 가족 모임 때 밥상을 뒤엎어야지. 야, 나는 누구 작품인지 알 것 같아. 니네 오빠 백성문, 그 마누라, 그 불려시 작품이야. 니네 온 가족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고, 동그라미. 진짜, 이거.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많이 동그라미를 드실 줄이야. 자, 다음은 모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이 바보 멍충아. 얘 속담도 몰라. 때로는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 그랬어. 괜히 너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야, 막말로 그러면 너도 그냥 가족 단톡방 파버려. 그래서 엄마 아빠랑 만 불러.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따로 가는 거야, 그냥 X.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저는 저렇게 뭔가 단체 대화방 같은 거 만드는 걸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그러면 누구 배우자는 들어오기도 하고 어디는 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조카들도 있는데 조카도 큰 조카는 들어올 수도 있고 너무 어린 조카는 빼가야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괜히 별일 아닌 일이 실제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있을 때가 가족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선을 긋고 뭔가를 만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별일이 아닌 걸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결국 누군가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게 마련이라고요. 저 단체 대화방 자체를 없애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저희한테 고민까지 보내실 정도면 물어보는 게 맞아요. 이거 모르면 계속 평생 나는 계속 왕따고 오빠랑 오빠 언니는 나를 계속 싫어할 거고 엄마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 고민으로 평생 사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고민을 뭐 해소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점점점 소위 자가 발전을 해서 더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한 번 들이받을 땐 들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밥상 뒤엎고. 뭐 밥상까지 뒤엎는 것보다 일단 이유를 묻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아마 나머지 가족들이 좀 미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말 못할 말 뭐가 있습니까? 남도 아닌데. 그럼 백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 도대체 왜 저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뭐 불편한 관계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새언니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 그 만들었던 그 방이 그러니까 그 좀 불편했을 때 만들었던 방이 그냥 계속 쭉 간 거죠. 굳이 그 상황에서 초대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 해소가 됐지만.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가 발전할 이유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물론 이제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단톡방에 처음부터 다 들어갔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도 안 하셨겠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런 현상을 보고 그것을 안 상황에서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자주 사고도 쳤고 또 이제 그 언니하고도 뭐 다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으면 저도 이제 이 X를 안 했을 텐데 본인은 정신 차리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이게 가족 간이라도 이게 뭐 진정한 가족이라면 전부 다 털어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털어난 상태에서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 불편해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거는 뭐 저쪽에서 그 자기를 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나 끼워달라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그러면은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백 변호사님이 어지간해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데 설득당하신 것 같은 느낌? 설득당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진짜.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푸딩님은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사람님, 단톡방에 나만 쏙 빠졌다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이라고 하셨고요. 나영킴님은 서로를 위해서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